일막결막이완증이란? 아침 눈을 뜨는 순간 눈가에 이물감이 느껴집니다. 마치 속눈썹이 눈 안으로 들어간 듯한 찝찝한 감각. 하지만 거울을 봐도 아무 이상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냥 피곤해서 그런가 싶어 눈을 비벼보지만 오히려 따갑고 시리기만 합니다. 그렇게 시간이 지나면 눈물샘이 저절로 반응하듯 눈물이 고입니다. 잠시 후 눈끝이 충혈되고 시야가 뿌옇게 흐려지죠. 이것은 단순한 피로의 신호가 아닙니다. 눈의 가장 겉면, 즉 결막이 느슨해져 생기는 질환. 결막이완증이라는 이름에 생각보다 흔하지만 잘 알려지지 않은 질병입니다. 결막은 눈의 흰자위와 눈꺼풀 안쪽을 덮고 있는 얇은 막입니다. 이 얇은 조직은 눈을 보호하고 눈물층을 고르게 분포시키며 외부의 먼지나 세균으로부터 눈을 지켜주는 방패 같은 역할을 합니다. 그런데 이 결막이 원래 자리에서 벗어나 헐겁게 늘어지면 눈의 움직임과 눈물 흐름이 정상적으로 이루어지지 않게 됩니다. 이 상태가 바로 결막이완증입니다. 쉽게 말해 눈을 덮고 있는 보호막이 제 기능을 잃고 바람에 흔들리는 얇은 천처럼 느슨하게 떠있는 상태인 것이죠. 이 질환의 가장 큰 특징은 이물감입니다. 눈에 뭔가 들어간 듯한 느낌, 눈을 깜빡일 때마다 마찰이 느껴지는 불편함, 그리고 그로 인한 지속적인 눈물. 시간이 지나면 눈이 자주 충혈되고 눈꺼풀 아래가 붓거나 통증을 느끼기도 합니다. 심한 경우에는 결막이 눈꺼풀 밖으로 약간 튀어나오며 육안으로도 느슨해진 막이 보이기도 합니다. 이런 변화는 단순히 불편함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결막이 늘어나면 눈물의 분포가 고르지 않게 되고 눈이 쉽게 건조해집니다. 결국 안구건조증과 비슷한 증상이 겹치면서 눈의 건강 전반을 위협하게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눈이 피곤해서 그래, 요즘 스마트폰을 많이 봐서 그런가 보다 하고 넘깁니다. 하지만 결막이완증은 단순한 피로가 아니라 눈의 구조적 변화로 생기는 질환입니다. 즉, 한번 늘어난 결막은 스스로 제자리로 돌아가지 않습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점점 더 늘어나며 이물감과 충혈이 심해지고 시력에까지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눈은 우리가 세상을 인식하는 첫 번째 창입니다. 이 창이 조금이라도 흐려지면 세상은 그만큼 멀어지고 삶의 생생함도 희미해집니다. 결막이완증은 그렇게 서서히 우리의 일상 속 시야를 흐리게 만드는 질환입니다. 눈의 구조를 자세히 보면 결막은 단순한 얇은 막이 아닙니다. 혈관, 신경, 점액세포로 이루어져 있으며 눈의 보호 기능을 담당하는 중요한 조직입니다. 하지만 노화나 반복적인 자극 혹은 눈을 자주 비비는 습관으로 인해 결막의 탄력이 떨어지면 이 얇은 막이 느슨해지고 중력에 의해 아래쪽으로 처지게 됩니다. 그 결과 눈꺼풀의 움직임과 마찰이 증가하고 결막이 눈꺼풀의 가장자리에 걸리면서 마치 얇은 필름이 눈 안에서 떠다니는 듯한 느낌을 줍니다. 이 질환은 생각보다 흔합니다. 특히 중년 이후의 연령층, 그리고 장시간 컴퓨터나 스마트폰을 사용하는 사람들에게 자주 나타납니다. 눈의 피로가 잦거나 안구건조증을 앓고 있는 사람에게서 결막이완증이 동반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또한 알레르기성 결막염처럼 눈을 자주 비비는 습관이 있는 경우 결막이 자극받으며 늘어날 가능성이 높습니다. 한 안과 전문의는 이렇게 말합니다. 결막이완증은 겉으로는 작은 불편함으로 보이지만 눈의 방어 체계가 무너지는 시작점이 될 수 있습니다. 결막이 늘어나면 눈물층이 불안정해지고 눈의 표면이 건조해집니다. 이때 세균 감염 위험이 증가하고 결막염이나 각막염 같은 합병증으로 이어질 수도 있습니다. 즉, 결막이완증은 눈의 건강 밸런스가 무너지는 경고 신호이기도 합니다. 눈의 건강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시력이 흐려질 때 비로소 심각성을 느낍니다. 하지만 결막이완증은 시력이 직접적으로 떨어지지 않더라도 눈의 불편함과 삶의 질을 크게 떨어뜨리는 질환입니다. 책을 읽거나 컴퓨터를 볼 때마다 눈이 시리고 건조함 때문에 집중이 어렵고 밤에는 불빛이 퍼져 보이기도 합니다. 이런 증상이 반복되면 눈을 뜨는 것조차 피로한 일이 되어버립니다. 무엇보다 무서운 점은 이 질환이 서서히 진행된다는 것입니다. 초기에는 단순한 피로감 정도로 시작되지만 몇 달, 몇 년에 걸쳐 점점 결막이 늘어나고 그 변화가 일상 속 불편함으로 쌓여갑니다. 결국 어느 날 눈을 비비다 문득 거울 속에서
흰 막이 불룩 튀어나와 있는 것을 보고서야 문제가 심각함을 깨닫게 됩니다. 하지만 이 질환은 제때 알아차리면 충분히 관리할 수 있습니다. 결막이완증의 초기 신호를 인식하고 생활 습관을 개선한다면 눈의 노화를 늦추고 불편함을 줄일 수 있습니다. 눈이 단순히 시력의 기관이 아니라 감정과 인간관계를 이어주는 감각이라는 사실을 떠올려 본다면 이 작은 불편함이 얼마나 중요한 의미를 가지는지 깨닫게 됩니다. 결막이완증. 그 이름은 생소하지만 우리의 눈이 보내는 작고 섬세한 신호입니다. 눈물이 자주 나고 눈이 뻑뻑하며 이물감이 지속된다면 그건 단순한 피로나 먼지가 아니라 눈이 구조적으로 변하고 있다는 경고일지도 모릅니다. 이제 우리는 다음 막에서 그 미세한 변화가 어떻게 시작되고 어떤 신호로 우리에게 나타나는지를 살펴보려 합니다. 눈의 피로로 치부했던 그 순간들. 사실은 눈이 구조적으로 도움을 요청하던 순간이었는지도 모릅니다. 보이지 않는 불편함 속엔 당신의 눈이 보내는 신호가 숨어 있습니다. 다음 이야기에서는 결막이완증의 초기 증상과 신호를 하나씩 짚어보겠습니다. 이막 초기 증상과 신호. 눈이 뻑뻑하다. 단 한 문장이지만 그 말 속에는 수많은 불편함이 숨어 있습니다. 눈이 마른 듯 시리고 모래알이 들어간 것처럼 까슬까슬하며 하루 종일 눈을 깜빡이지 않고 버틴 듯한 피로감이 밀려옵니다. 이것이 바로 결막이완증의 첫 번째 신호입니다. 처음엔 누구나 대수롭지 않게 넘깁니다. 요즘 잠을 잘 못 잤나? 컴퓨터를 너무 오래 봤나? 렌즈를 너무 오래 꼈나? 하지만 그 작은 피로감이 하루 이틀 그리고 몇 주를 이어갈 때 눈은 이미 구조적으로 변하고 있는 중일지도 모릅니다. 결막이완증의 초기 증상은 단순한 피로나 안구건조증과 쉽게 혼동됩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 질환을 알아차리지 못한 채 방치하게 됩니다. 하지만 눈이 보내는 미세한 신호는 분명히 존재합니다. 첫 번째 신호는 이물감입니다. 마치 눈 안에 먼지 한 톨이 들어간 듯한 불편함. 눈을 깜빡일 때마다 뭔가 걸리는 느낌이 들고 눈꺼풀 아래에 얇은 필름이 붙어있는 듯한 감각이 듭니다. 이물감은 낮보다 밤에 더 심해집니다. 특히 잠에서 깬 직후 눈을 처음 뜰 때 따가움과 찢어지는 듯한 건조감을 느끼기도 합니다. 두 번째 신호는 지속적인 눈물입니다. 아이러니하게도 결막이완증은 눈이 건조해지는데도 눈물이 자주 납니다. 이것은 눈이 건조함을 느껴 반사적으로 눈물을 흘리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렇게 분비되는 눈물은 보습을 위한 질 좋은 눈물이 아니라 단순히 자극에 반응한 방어적 눈물입니다. 그래서 눈이 젖은 듯 보이지만 실제로는 건조하고 자극받은 상태입니다. 세 번째 신호는 충혈입니다. 결막이 느슨해지면 눈의 표면이 미세하게 들뜨고 혈관이 자극을 받아 확장됩니다. 그 결과 눈이 쉽게 붉어지고 특히 바람을 맞거나 장시간 화면을 본 뒤에는 눈이 금세 피로해집니다. 충혈이 반복되면 피로감뿐 아니라 외관상으로도 지쳐 보이게 되죠. 네 번째 신호는 시야의 흐림입니다. 결막이 헐겁게 늘어지면 눈물층이 고르게 퍼지지 않습니다. 눈물은 단순한 액체가 아니라 눈의 표면을 보호하고 시야를 맑게 유지하는 투명한 필름 역할을 합니다. 그런데 이 필름이 고르지 않게 깔리면 눈앞이 뿌옇게 보이고 빛이 퍼져 보이는 눈부심 현상이 생깁니다. 특히 밤에 운전하거나 불빛이 강한 곳에 있을 때 시야가 흐릿하고 초점이 자주 흐려집니다. 다섯 번째 신호는 눈꺼풀 아래의 묘한 불편함입니다. 결막이 아래로 처지면 눈꺼풀의 움직임과 마찰이 생깁니다. 그 결과 눈을 감았다 뜰 때마다 눈꺼풀 밑이 불편하고 눈이 뻑뻑하게 달라붙는 듯한 감각이 반복됩니다. 이런 증상은 하루 중에도 변동이 심합니다. 아침에는 괜찮다가 오후가 되면 서서히 심해지고 밤이 되면 견디기 힘들 정도로 피로해집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눈이 간질거리고 자꾸 깜빡이게 돼요. 눈끝이 뻐근하고 누르면 시큰거려요. 렌즈 낀 느낌이 하루 종일 남아요. 하지만 검사해보면 눈 속에는 아무런 이물도 없습니다. 결국 원인은 결막 그 자체, 즉 눈의 보호막이 헐거워진 것입니다. 또 다른 특징적인 신호는 눈을 비비고 싶은 충동입니다. 결막이 이완되면 눈 표면이 불안정해지고 뇌는 이를 이물로 인식합니다.
그래서 자꾸만 눈을 만지고 비비게 되죠. 하지만 이 행동은 증상을 악화시키는 가장 위험한 습관입니다. 눈을 비빌 때마다 결막은 더 늘어나고 눈의 마찰이 더 심해지며 결국 병이 빠르게 진행됩니다. 이쯤 되면 눈의 불편함이 단순 피로를 넘어섭니다. 책을 읽을 때 글씨가 흐려지고 눈이 시리고 컴퓨터 작업 중에는 자주 눈을 깜빡여야만 버틸 수 있습니다. 바람이 부는 날엔 눈물이 줄줄 흐르고 하품을 하면 눈이 찢어질 듯 따가워집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 모든 걸 눈이 예민한 탓으로 돌립니다. 그리고 병원에 가는 시점은 대부분 결막이 눈 밖으로 살짝 튀어나올 정도로 심해진 뒤입니다. 한 안과 전문의는 이렇게 설명합니다. 결막이완증의 초기 증상은 미묘합니다. 하지만 환자들은 공통적으로 눈 안쪽에 얇은 막이 떠다니는 느낌이라고 표현하죠. 이 막은 실제로 존재합니다. 늘어진 결막이 눈의 움직임에 따라 미세하게 움직이며 눈물의 흐름을 방해합니다. 눈을 깜빡일 때마다 이 막이 눈꺼풀과 부딪히면서 피로와 통증을 유발합니다. 결막이완증은 특히 아침과 밤에 증상이 심해집니다. 아침에는 잠자는 동안 눈이 말라있고 결막이 눈꺼풀에 달라붙었다 떨어지며 통증을 줍니다. 밤에는 하루 종일 쌓인 피로로 인해 결막이 부풀고 혈관이 확장되며 충혈과 따가움이 심해집니다. 또 하나의 신호는 눈곱과 점액질 분비 증가입니다. 결막이 느슨해지면 눈물층의 점액 성분이 제대로 배출되지 못하고 눈 안에 고이게 됩니다. 그 결과 자고 일어나면 눈곱이 많아지고 낮에도 끈적한 점액이 흘러나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것은 단순 감염이 아니라 결막이 물리적으로 변해 있다는 신호입니다. 초기 증상이 가볍다고 방심하면 눈의 구조 변화는 서서히 누적됩니다. 결막이 점점 늘어나면서 눈동자를 덮고 심하면 시야의 일부를 가리기도 합니다. 이때는 이미 이완증 초기를 넘어 진행성 단계로 접어든 상태입니다. 결막이완증은 눈물과 결막의 균형이 무너지는 병입니다. 눈물은 단순히 흘러내리는 액체가 아니라 수분층, 점액층, 그리고 지방층의 세 가지 층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 세 층이 조화롭게 작용해야 눈의 표면이 매끄럽고 시야가 맑게 유지됩니다. 그런데 결막이 헐거워지면 이 균형이 무너집니다. 눈물층이 고르지 않게 분포하고 눈 표면에 작은 요철이 생기며 빛이 불규칙하게 굴절됩니다. 그 결과 시야는 뿌옇게 흐려지고 눈의 피로는 배로 증가합니다. 또한 결막이 드러나면 눈의 물리적 형태도 미세하게 바뀝니다. 눈동자의 움직임이 매끄럽지 못하고 눈꺼풀을 감을 때 결막이 말려 들어가며 통증과 자극을 일으킵니다. 이는 단순히 불편함을 넘어 각막에 상처를 내는 위험 요소로 이어질 수도 있습니다. 결막이완증의 증상은 낮에는 견딜만 하다가도 밤이 되면 두드러집니다. 특히 스마트폰이나 TV를 장시간 보고 난 뒤 눈이 뜨겁고 피로하며 눈끝이 당기는 듯한 감각이 나타납니다. 눈의 탄력이 떨어진 신호입니다. 결국 결막이완증은 눈이 보내는 작은 SOS입니다. 눈은 말하지 않지만 자극, 건조, 충혈, 흐림, 눈물로 끊임없이 신호를 보내고 있습니다. 그 신호를 무시한다면 눈의 노화는 훨씬 빠르게 진행됩니다. 하지만 희망은 있습니다. 이 질환은 초기 단계에서 충분히 관리할 수 있습니다. 눈의 습도와 환경을 조절하고 눈을 자주 쉬게 하며 건조한 환경을 피하는 것만으로도 증상의 진행을 늦출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이 불편함이 단순 피로가 아닐 수도 있다는 자각입니다. 결막이완증의 초기 증상은 눈이 스스로를 보호하기 위한 작은 저항이자 미세한 구조 변화의 시작점입니다. 눈이 자주 피로하고 이물감이 반복되며 눈물이 많아진다면 그건 단순히 예민한 눈이 아니라 변화가 시작된 눈일 수 있습니다. 당신의 눈은 이미 신호를 보내고 있습니다. 그 신호를 듣는 것이 회복의 첫걸음입니다. 다음 3막에서는 이 질환이 왜 생기는지, 즉 결막이완증의 원인과 위험 요소를 과학적으로 짚어보겠습니다. 눈의 미세한 불균형이 어떻게 결막을 늘어뜨리고 어떤 생활 습관이 그 속도를 가속화시키는지 그 진짜 이유를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3막 원인과 위험 요소 분석. 눈은 늘 깨어 있습니다.
우리가 잠을 자는 동안에도 미세한 움직임으로 세상을 받아들일 준비를 하고 있죠. 그런데 어느 날 그 완벽했던 구조의 균형이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눈을 감고 떠는 작은 습관 하나가 결막이완증이라는 불편함의 시작이 됩니다. 결막이완증의 원인은 단 하나로 설명되지 않습니다. 그건 하나의 사건이 아니라 서서히 쌓이는 눈의 피로와 손상으로부터 비롯된 결과이기 때문입니다. 눈의 결막은 매우 얇습니다. 두께는 불과 0.1mm도 되지 않지만 수많은 혈관과 신경이 얽혀 있고 점액을 분비하는 세포들이 끊임없이 눈을 보호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섬세한 조직이 반복적인 자극과 마찰을 받게 되면 결국 탄력을 잃고 늘어나게 됩니다. 가장 흔한 원인은 노화 곧 에이징입니다. 나이가 들면 우리 몸의 모든 조직은 탄력을 잃습니다. 피부가 늘어지고 주름이 생기듯 결막 역시 콜라겐이 감소하며 처지기 시작합니다. 결막은 본래 눈의 움직임에 따라 유연하게 늘었다 줄었다 해야 하지만 나이가 들수록 그 보건력이 떨어집니다. 특히 50세 이후부터는 결막 내의 탄력 섬유가 줄어들면서 조직이 쉽게 느슨해지고 중력 방향으로 아래로 처집니다. 이것이 결막이완증의 가장 대표적이고 자연스러운 원인입니다. 두 번째 원인은 만성적인 마찰과 자극입니다. 눈을 자주 비비는 습관, 렌즈 착용, 먼지나 알레르기 자극 등은 결막에 지속적인 압박을 줍니다. 특히 알레르기성 결막염이 있는 사람들은 가려움 때문에 눈을 자주 문지릅니다. 이 행동이 결막에 반복적으로 자극을 주면서 조직이 점차 늘어납니다. 즉 눈을 비비는 습관이 결막이완증을 악화시키는 가장 흔한 생활 습관 중 하나입니다. 세 번째 원인은 환경적인 요인입니다. 건조한 공기, 에어컨이나 난방기의 바람, 미세먼지와 같은 외부 환경은 눈의 수분층을 빠르게 증발시킵니다. 결막은 수분을 유지해야 제 기능을 하는 조직입니다. 하지만 이런 환경에서 장시간 노출되면 결막의 표면이 건조해지고 점액 분비 세포가 손상되며 조직의 탄력이 떨어집니다. 결국 작은 외부 자극에도 쉽게 늘어나고 부풀게 되는 것이죠. 네 번째 원인은 디지털 기기 사용의 증가입니다. 현대인들의 눈은 과거보다 훨씬 바쁘게 움직입니다. 하루 종일 컴퓨터와 스마트폰을 들여다보며 눈을 깜빡이는 횟수는 현저히 줄어듭니다. 평균적으로 사람은 1분에 15번에서 20번 정도 눈을 깜빡이지만 화면을 집중해서 볼 때는 그 횟수가 절반 이하로 떨어집니다. 눈을 깜빡이지 않으면 눈물층이 빠르게 마르고 결막이 건조해지며 결국 미세한 염증과 손상이 반복됩니다. 이 누적된 피로가 결막을 점점 느슨하게 만드는 또 다른 원인이 됩니다. 다섯 번째 원인은 안구건조증 곧 드라이 아이 신드롬입니다. 결막이완증과 안구건조증은 서로를 악화시키는 관계에 있습니다. 결막이 늘어나면 눈물층이 불안정해지고 눈이 쉽게 마르며 눈이 마르면 결막이 더 손상됩니다. 이 악순환 속에서 결막은 점점 더 늘어나고 피로와 충혈, 통증이 심해집니다. 즉, 안구건조증을 단순한 건조함으로 여기면 안 됩니다. 그 이면에는 결막이완증이 숨어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여섯 번째 원인은 염증과 감염입니다. 반복적인 결막염이나 눈의 염증은 결막 조직을 약화시키고 결국 탄력 섬유가 손상됩니다. 특히 세균성 결막염, 알레르기성 결막염이 자주 재발하는 사람은 결막의 구조가 이미 약해져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때 결막은 단단히 고정되지 못하고 눈동자와 눈꺼풀 사이에서 헐겁게 흔들립니다. 일곱 번째 원인은 눈의 구조적 변화입니다. 눈꺼풀의 형태나 움직임이 비정상적인 경우 결막에 지속적인 마찰이 생깁니다. 예를 들어 눈꺼풀이 안쪽으로 말려 들어가는 내반증이나 바깥쪽으로 뒤집히는 외반증이 있는 사람들은 결막이 반복적으로 자극받습니다. 이런 미세한 마찰이 결국 결막의 위치를 불안정하게 만들죠. 여덟 번째는 수술 후 변화입니다. 백내장이나 안검 수술, 눈꺼풀 교정술 등 눈 주변의 수술을 받은 뒤 결막이 느슨해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수술 과정에서 결막의 일부가 절개되거나 안구 표면의 장력이 변하면서 결막이 제자리로 돌아가지 못하는 것이죠. 이 경우 결막이 이완되면 수술 부위 회복에도 영향을 주기 때문에
조기 관리가 필요합니다. 이 모든 원인에는 한 가지 공통점이 있습니다. 눈의 피로와 자극의 누적. 결막이완증은 어느 날 갑자기 생기지 않습니다. 눈의 미세한 균형이 오랜 시간 동안 무너지고 그 결과로 탄력과 구조가 서서히 변하는 것입니다. 눈은 우리의 신체 중 가장 예민한 기관입니다. 단 1도의 습도 변화에도 반응하고 1초의 깜빡임에도 건조함을 느낍니다. 그 섬세함이야말로 눈을 지탱하는 힘이지만 동시에 가장 큰 약점이 되기도 합니다. 결막이완증의 위험 요소는 단순히 나이와 환경만이 아닙니다. 생활 속 작은 습관들이 결막의 변화를 가속화합니다. 예를 들어 잠자기 전 스마트폰 사용, 렌즈를 장시간 착용, 눈을 자주 비비는 행동, 건조한 사무실에서 장시간 근무, 이런 사소한 행동들이 모두 결막을 약하게 만듭니다. 특히 콘택트 렌즈는 결막에 직접적인 압박을 줍니다. 렌즈 착용 시 결막이 눈동자 표면과 지속적으로 마찰하며 눈물 순환이 원활하지 못해 건조함이 심해집니다. 장기간 렌즈를 착용하면 결막의 탄력이 저하되고 결국 느슨해지는 경향이 나타납니다. 또한 자외선 노출도 중요한 위험 요소입니다. 햇빛 속 자외선 UV은 결막세포의 DNA에 손상을 주고 콜라겐을 파괴합니다. 이로 인해 결막의 탄력이 약해지고 피부처럼 광노화 포토 에이징가 진행됩니다. 눈을 보호하기 위한 선글라스 착용이 단순한 패션이 아니라 눈의 건강을 지키는 예방 도구인 이유입니다. 여성의 경우 호르몬 변화도 영향을 미칩니다. 폐경 이후 여성은 눈물 분비가 감소하고 눈의 점액층이 약해지며 결막의 건조와 이완이 더 쉽게 발생합니다. 이는 단순한 노화가 아니라 호르몬 밸런스의 변화로 인한 생리적 반응입니다. 결국 결막이완증은 한 가지 요인으로 생기는 질환이 아닙니다. 노화, 환경, 습관, 자극, 호르몬, 구조. 이 모든 요소가 얽히며 서서히 눈을 변형시킵니다. 눈은 그 변화를 말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느낌으로 그 변화를 알아차릴 수 있습니다. 눈의 피로, 건조, 충혈, 이물감, 그 모든 것은 눈이 보내는 미세한 언어입니다. 한 안과 전문의는 이렇게 말합니다. 결막이완증은 눈이 스스로를 지키려다 생기는 질병입니다. 즉, 눈은 계속 자극을 받으면서도 버티려 합니다. 눈물이 더 많이 분비되고 결막이 부풀며 자극을 완화하려 하지만 그 과정에서 오히려 조직이 늘어나게 되는 것이죠. 결막이완증은 눈의 자기 방어가 지나친 결과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눈의 건강은 균형에 있습니다. 습도, 눈물, 온도, 빛, 그리고 사용시간. 이 5가지가 조화를 이뤄야 눈은 편안함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이 중 어느 하나라도 무너지면 눈은 가장 약한 부분인 결막부터 손상되기 시작합니다. 결막이완증의 위험은 눈의 불편함을 넘어서 삶의 질을 떨어뜨린다는 데 있습니다. 지속적인 피로감, 시야 흐림, 충혈로 인해 집중력이 떨어지고 하루의 에너지가 눈의 피로감에 갉아먹히는 느낌이 듭니다. 이 불편함이 누적되면 우울감과 피로, 두통까지 이어질 수 있습니다. 즉, 눈의 건강은 단순히 시력의 문제가 아니라 삶의 활력과 직결된 문제입니다. 눈은 하루 15시간 이상을 사용합니다. 그리고 그 시간 동안 수만 번의 깜빡임, 수백 번의 초점 이동, 수십만 번의 근육 수축이 일어납니다. 이 모든 과정에서 결막은 눈의 표면을 보호하며 끊임없이 움직입니다. 그 작은 막이 하루에도 수천 번씩 마찰을 견디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결막이완증은 눈의 피로일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랜 시간 눈이 고생해온 흔적이죠. 결막이완증은 우리에게 이렇게 속삭입니다. 나는 단순한 피로가 아닙니다. 나는 눈이 오랜 세월 보내온 신호입니다. 사막 검진과 조기 발견의 중요성. 아침, 습관처럼 거울 앞에 서서 눈을 비비는 한 사람. 언제부턴가 눈의 흰자위가 조금 더 희미하게 출렁이는 걸 느꼈지만 피곤해서 그렇겠지라며 대수롭지 않게 넘겼습니다. 하지만 눈은 이미 오래전부터 신호를 보내고 있었습니다. 건조함, 가벼운 통증, 충혈. 그 모든 것은 단순한 피로가 아니라 결막이 서서히 이완되고 있다는 몸의 메시지였습니다. 조기 검진이 중요한 이유는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결막이완증은 시간이 지나면서 눈의 표면을 변형시키고
심하면 만성적인 염증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 병의 존재조차 모른 채 증상이 심해진 뒤에서야 병원을 찾습니다. 전문가들은 말합니다. 결막이완증은 시력 저하보다 더 은밀하게 다가오는 질환입니다. 시야가 흐려지는 것도 아니고 통증이 극심하지도 않기에 대부분은 초기 신호를 놓쳐버리죠. 정기적인 안과 검진은 단순히 시력 측정을 위한 절차가 아닙니다. 눈의 구조, 결막의 탄력, 각막의 상태를 종합적으로 살펴 미세한 변화까지 포착할 수 있는 눈의 건강 리포트입니다. 특히 결막이완증은 40대 이후 혹은 렌즈 착용 기간이 긴 사람에게서 더 잘 발생하기 때문에 정기 검진의 주기는 더욱 짧게 가져가야 합니다. 전문의들은 최소 1년에 한 번 눈의 표면과 결막 상태를 직접 촬영하고 확인하는 것을 권장합니다. 검진은 단순한 진단이 아닙니다. 그 순간 우리는 무심함에서 인식으로 넘어갑니다. 보이지 않던 불편함이 구체적인 이름을 갖게 되고 치료는 그 이름을 아는 순간부터 시작됩니다. 조기 발견이 중요한 또 하나의 이유는 결막이완증이 다른 안질환의 신호일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안구건조증, 알레르기성 결막염, 심지어 녹내장 초기 변화까지 눈의 표면 변화로 시작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결막의 미세한 느슨함은 때로는 그 모든 질환의 전조가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결막이완증을 단독 질환이 아닌 눈 건강의 적신호로 바라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안과 검진의 과정은 생각보다 단순합니다. 현미경 검사, 세극등 관찰, 형광색소 검사, 결막 두께 측정. 단 몇 분이면 눈의 상태를 정밀하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몇 분이 평생의 시력을 지켜줄 수도 있습니다. 사람들은 말합니다. 눈은 불편해지면 쉬면 되지. 하지만 눈은 쉬어도 회복되지 않는 기관입니다. 피로와 손상이 반복되면 회복력이 떨어지고 결막의 탄력은 다시 돌아오지 않습니다. 결막이완증의 무서움은 바로 이 돌이킬 수 없음에 있습니다. 그래서 조기 발견이 생명을 지키는 가장 현실적인 방법이 됩니다. 실제 환자 사례에서도 초기에 발견한 사람과 그렇지 못한 사람의 차이는 분명했습니다. 한 중년 여성은 눈의 이물감 때문에 병원을 찾았고 결막이완증 초기 진단을 받은 뒤 인공 눈물과 생활습관 교정으로 증상이 완화되었습니다. 반면 또 다른 환자는 단순 피로로 오해한 채 몇 년을 보내다 결막이 각막에 닿으며 시야가 흐려지는 단계까지 진행되었습니다. 치료는 가능했지만 회복은 완전하지 않았습니다. 조기 검진이란 시간과의 싸움입니다. 결막이완증은 서서히 진행되지만 방치할수록 회복의 가능성은 빠르게 줄어듭니다. 눈의 표면에 있는 얇은 막 하나, 그 작은 구조물 하나가 시야 전체의 안정을 좌우한다는 사실을 우리는 검진을 통해서만 알 수 있습니다. 눈은 몸에서 유일하게 외부와 직접 맞닿아 있는 신경기관입니다. 그래서 눈의 건강은 단지 시력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몸 전체의 균형과도 연결되어 있습니다. 조기 검진은 눈뿐만 아니라 혈관, 신경, 염증 반응의 상태까지 함께 살피는 창이 됩니다. 특히 현대인은 모니터 앞에서 하루의 절반을 보내며 눈을 혹사하고 있습니다. 건조한 공기, 블루라이트, 장시간 초점 고정. 이 모든 것이 결막의 탄력을 서서히 무너뜨립니다. 눈이 뻑뻑하거나 아침에 일어났을 때 눈꺼풀이 잘 안 떨어지는 느낌이 든다면 그건 단순한 피로가 아니라 검진이 필요한 신호입니다. 눈의 건강은 통증이 아니라 변화로 말합니다. 조금씩 늘어지는 결막, 건조함이 잦아지는 패턴, 인공 눈물이 없으면 버티기 힘든 하루. 이런 미묘한 변화들이 결막이완증의 초기 사인입니다. 이 시점에서 병원을 찾는다면 대부분의 경우 간단한 치료로 회복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이를 놓치면 눈의 표면은 점점 더 불균형해지고 결막은 다시 탄력을 되찾기 어려워집니다. 조기 검진이란 이제 괜찮겠지라는 자기 위로를 멈추는 용기입니다. 그 용기가 곧 시력을 지키는 첫 걸음입니다. 결막이완증을 진단받은 후에도 정기 검진은 여전히 중요합니다. 치료 중에도 결막의 상태는 빠르게 변하기 때문이죠. 1개월에서 2개월 단위로 경과를 살피며 약물 반응과 생활 습관의 효과를 조정해야 합니다. 이 과정을 통해 환자는 스스로의 눈을 이해하게 됩니다. 아, 오늘은 눈이 덜 건조하구나. 이 시간대에는 눈이 더 불편하네.
이런 자각이 쌓이면 그 자체가 눈 건강이 감각으로 발전합니다. 조기 검진은 눈의 문제를 찾는 일이 아니라 눈을 배우는 일입니다. 내 눈의 한계를 알고 그 한계를 지키기 위해 선택하는 지혜. 이것이 결막이완증을 예방하고 다시 건강한 시야를 되찾는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마지막으로 이 말을 기억해 주세요. 눈은 침묵의 장기입니다. 말하지 않습니다. 그저 느리게 변할 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들어야 합니다. 그 작은 불편함의 속삭임을. 조기 검진은 그 속삭임을 들을 수 있는 유일한 기회입니다. 그 한 번의 진료가 당신의 평생 시야를 지켜줄 수 있습니다. 이것이 결막이완증을 이기는 첫 번째 선택, 조기 발견의 힘입니다. 오막 예방과 생활 습관 개선. 햇살이 들어오는 아침. 잠에서 깬 사람은 무심코 눈을 비빕니다. 그 손끝에 느껴지는 거친 감촉. 어제보다 조금 더 건조한 눈. 하지만 대부분의 사람은 그 작은 불편함을 그냥 흘려보냅니다. 결막이완증은 어느 날 갑자기 찾아오지 않습니다. 그것은 오랜 습관의 결과입니다. 눈을 쉬게 하지 못한 시간들, 습도 없는 공간, 하루 종일 타오르는 모니터의 빛. 이 모든 것들이 눈을 서서히 지치게 만듭니다. 하지만 다행히도 이 질환은 생활 속 작은 변화로 충분히 예방할 수 있습니다. 먼저 눈의 휴식입니다. 눈은 몸에서 가장 섬세한 근육을 가진 기관입니다. 컴퓨터나 스마트폰을 오래 보면 눈의 조절근은 지속적으로 긴장 상태에 머무릅니다. 이 상태가 길어지면 눈의 혈류가 줄고 결막의 탄력이 떨어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하루에 최소 1시간마다 5분은 눈을 쉬어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창밖을 바라보거나 눈을 감고 깊게 호흡하세요. 단 몇 초의 쉼이 결막에 산소를 공급하고 눈물막을 다시 정리해줍니다. 이 단순한 습관 하나가 결막이완증의 진행을 늦추는 가장 강력한 방패가 됩니다. 두 번째는 적절한 습도 유지입니다. 실내 공기가 건조하면 눈의 표면에서 수분이 빠르게 증발합니다. 그 결과 결막이 마르고 점막이 약해집니다. 특히 겨울철 난방기 사용 시 습도는 40% 이하로 떨어지기 쉽습니다. 가습기를 켜거나 젖은 수건을 걸어두는 간단한 방법만으로도 눈의 표면은 훨씬 안정됩니다. 자연광이 들어오는 방향에 식물을 두는 것도 좋습니다. 식물은 공기 중의 습도를 유지시켜주는 천연 가습기이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는 화면 사용 습관의 교정입니다. 요즘 사람들의 눈은 하루 평균 10시간 이상 빛을 응시합니다. 모니터, 스마트폰, 태블릿, TV. 이 모든 화면에서 나오는 블루라이트는 눈의 피로와 결막 손상을 가속화합니다. 20-20-20 규칙을 기억하세요. 20분마다 20피트 약 6m 떨어진 곳을 20초간 바라보는 것입니다. 이 간단한 행동만으로도 눈의 초점 근육이 이완되고 눈의 건조감이 30% 이상 감소한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또한 화면 밝기를 주변 조도와 맞추는 것도 중요합니다. 너무 어두운 방에서 밝은 화면을 보는 것은 눈의 자율신경을 피로하게 만듭니다. 네 번째는 수분과 영양의 관리입니다. 결막의 건강은 몸속 수분의 균형과 직결됩니다. 하루 1.5리터에서 2리터의 물을 나누어 마시는 것이 이상적입니다. 카페인 음료는 이뇨작용으로 인해 눈의 건조를 악화시킬 수 있으므로 하루 한두 잔 이하로 제한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오메가3 지방산이 풍부한 식품은 눈물막을 안정화시키고 염증을 완화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연어, 고등어, 아마씨유, 호두 등이 대표적입니다. 비타민 O와 C가 풍부한 당근, 브로콜리, 시금치도 눈의 점막을 보호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먹는 습관은 곧 눈의 습관입니다. 매일 먹는 한 끼가 결막을 지키는 보호막이 됩니다. 다섯 번째는 잠의 질입니다. 수면 부족은 눈의 회복력을 떨어뜨립니다. 눈은 잠자는 동안 세포 재생과 눈물막 균형을 회복합니다. 그런데 수면 시간이 짧거나 숙면을 취하지 못하면 결막에 미세한 손상이 누적됩니다. 하루 최소 6시간 이상 숙면을 취하고 자기 전 스마트폰 사용을 줄이세요. 잠들기 30분 전은 눈이 휴식 모드로 전환되는 시간입니다. 이 시간 동안은 조명을 낮추고 눈을 감고 호흡을 안정시키는 것이 좋습니다. 여섯 번째는 눈 화장과 렌즈 관리입니다. 특히 여성의 경우 속눈썹 근처에 남은 화장 잔여물은
결막 자극의 주된 원인이 됩니다. 세안을 꼼꼼히 하고 눈 화장은 하루 이상 유지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렌즈 착용자는 더 주의해야 합니다. 렌즈가 결막에 지속적인 압력을 주면 결막이 늘어지고 접히는 기계적 마찰이 발생합니다. 하루 착용 시간은 8시간 이내로 제한하고 렌즈 세척액은 반드시 전용 용품을 사용해야 합니다. 렌즈를 낀 채 잠드는 습관은 결막이완증을 급속도로 악화시키는 가장 위험한 행동 중 하나입니다. 7번째는 눈 마사지와 순환 개선입니다. 손을 깨끗이 씻은 후 따뜻하게 비벼 눈 위에 살짝 올려보세요. 그 따뜻한 온기가 눈 주위의 혈류를 회복시켜줍니다. 이 간단한 온찜질은 하루 2번만 해도 눈의 피로를 현저히 줄여줍니다. 마사지의 포인트는 부드러움입니다. 눈을 세게 누르거나 문지르는 것은 결막을 손상시킬 수 있습니다. 손끝으로 살짝 눌러 온기를 전달하는 정도면 충분합니다. 이 모든 습관은 거창한 것이 아닙니다. 그저 눈을 잊지 않는 일상을 만드는 것입니다. 눈이 피로할 때 스마트폰을 내려놓고 바람이 찬 날에는 선글라스를 쓰고 물 한 잔을 마실 때 눈에도 물이 간다고 생각하는 것. 그 단순한 인식 하나가 결막이완증을 예방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중요한 것은 정기 점검입니다. 생활 습관을 잘 지키더라도 눈은 여전히 외부 환경의 영향을 받습니다. 따라서 6개월에서 1년에 한 번은 안과 검진을 통해 결막의 상태를 객관적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이 검진은 단순히 진단의 목적이 아닙니다. 지금의 노력이 잘 작동하고 있는지를 알려주는 점검표입니다. 예방은 거창하지 않습니다. 습도, 수면, 휴식, 수분. 이 4가지를 지키는 것만으로도 결막이완증의 위험은 눈에 띄게 줄어듭니다. 의학은 치료를 이야기하지만 건강은 지키는 것에서 시작됩니다. 눈은 늘 조용하지만 그 침묵 속에서 회복과 감사를 이야기합니다. 잠시 눈을 감고 지금 당신의 눈이 보내는 신호를 느껴보세요. 뻑뻑함, 건조함, 약간의 통증. 그건 단순한 피로가 아니라 눈이 보내는 이제는 나를 돌봐달라는 메시지입니다. 결막이완증의 예방은 결국 자신과의 약속입니다. 하루 5분 눈을 쉬게 하는 시간. 그 짧은 순간이 당신의 시야를 지켜줍니다. 눈을 감는 그 짧은 시간 동안 눈은 세포를 회복하고 결막은 다시 제자리를 찾습니다. 그 회복의 기적은 언제나 작은 실천에서 시작됩니다. 오늘 하루 당신의 눈을 위해 한 가지를 선택해보세요. 물 한 잔, 잠깐의 휴식, 짧은 창밖의 시선. 그 사소한 선택이 당신의 내일을 더 선명하게 만들어줄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결막이완증을 예방하는 가장 확실한 방법. 눈을 기억하는 삶입니다. 육막 생명을 지키는 깨달음. 눈을 감습니다. 잠시 모든 것을 내려놓습니다. 세상은 여전히 바쁘게 돌아가고 스마트폰과 모니터의 빛은 쉬지 않고 눈을 자극합니다. 하지만 그 잠깐의 순간 당신의 눈은 조용히 호흡합니다. 수천 번의 깜빡임 속에서 피로와 손상을 조금씩 회복합니다. 결막이완증은 단순히 눈의 문제가 아닙니다. 그것은 삶이 보내는 경고입니다. 우리의 몸이, 우리의 습관이, 우리의 무심함이 얼마나 눈을 혹사시키고 있는지를 알려주는 신호입니다. 생명을 지키는 깨달음은 거창하지 않습니다. 눈이 보내는 작은 신호를 무시하지 않고 조금의 시간이라도 눈을 쉬게 하는 것. 잠깐 창밖을 바라보는 것. 물을 충분히 마시는 것. 이 모든 사소한 실천이 결국 당신의 시야를 지켜주고 삶의 질을 지켜주는 힘이 됩니다. 우리는 눈을 잃어야 그 소중함을 깨닫습니다. 하지만 예방은 그보다 훨씬 더 아름답습니다. 눈이 보내는 신호를 읽고 작은 행동 하나를 선택함으로써 큰 고통과 후회를 막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결막이완증은 조용히 하지만 확실하게 진행됩니다. 처음에는 건조함, 이물감, 가벼운 충혈 정도로 나타나지만 시간이 지나면 결막의 탄력이 점점 줄고 눈 표면의 불균형이 심화됩니다. 그 상태에서 정기 검진과 생활 습관 개선이 없으면 결막은 회복하기 어려운 수준까지 늘어나고 눈의 불편감과 시력 문제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깨달음은 언제나 늦지 않습니다. 오늘부터 눈을 돌보고 습관을 조금씩 바꾸는 것만으로도 눈은 스스로 회복을 시작합니다. 단 몇 분의 휴식, 물 한 잔, 잠깐의 눈 운동.
그 작은 선택이 결막에 생명을 불어넣습니다. 눈 건강은 삶의 균형과 연결됩니다. 눈이 편안하면 마음도 편안하고 시야가 선명하면 하루의 결정과 선택도 명확해집니다. 결막이완증을 예방하고 관리하는 것은 단순히 시력을 지키는 일이 아닙니다. 우리 자신과의 약속이며 삶을 존중하는 태도입니다. 눈은 말을 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행동과 습관을 통해 이야기합니다. 오늘 얼마나 휴식을 주었는지, 얼마나 수분을 공급했는지, 얼마나 깨끗하게 관리했는지, 그 작은 기록들이 모여 결막의 건강을 결정합니다. 결막이완증은 우리가 눈을 사랑하고 돌보는 만큼 느리게 진행되거나 멈추게 됩니다. 또한 눈은 단순히 시력을 제공하는 기관이 아닙니다. 감정, 집중, 창의력, 기억, 심지어 삶의 행복과도 연결되어 있습니다. 눈의 건강을 지키는 것은 삶의 활력을 지키는 것과 같습니다. 오늘의 작은 선택이 내일의 시야를 밝게 하고 삶의 순간순간을 더 선명하게 만듭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단순합니다. 눈이 보내는 신호를 놓치지 않고 생활 속에서 작은 변화를 실천하는 것, 그리고 정기 검진을 통해 눈이 스스로 회복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것. 결막이완증은 이미 진행된 상태에서도 생활 습관과 관리만으로 진행 속도를 늦출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예방과 관리의 힘은 결코 작지 않습니다. 눈을 돌보는 삶, 그것이 바로 생명을 지키는 깨달음입니다. 오늘 하루 잠깐이라도 눈을 쉬게 해주세요. 잠깐 창밖을 바라보고 따뜻한 물 한 잔을 마시고 심호흡을 하며 눈을 감아보세요. 그 짧은 순간이 결막을 회복시키고 삶을 선명하게 만들어줍니다. 눈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나를 기억해주세요. 나를 돌봐주세요. 나는 당신의 선택에 따라 회복할 수도 더 지칠 수도 있습니다. 이 메시지를 이해하고 행동으로 옮기는 것이 결막이완증뿐 아니라 눈 건강 전반을 지키는 길입니다. 결국 결막이완증을 예방하고 관리하는 것은 단순히 질환을 막는 일이 아닙니다. 그것은 삶을 지키는 선택이며 우리 자신을 사랑하는 방법입니다. 눈을 지키는 일은 삶을 지키는 일입니다. 조금의 관심과 실천이 당신의 내일을 더 밝고 선명하게 만듭니다. 오늘 바로 지금 눈을 바라보세요. 그리고 그 작은 순간을 소중히 여기세요. 당신의 눈이 보내는 신호에 귀를 기울이는 것, 그것이 바로 생명을 지키는 깨달음입니다. 오늘 영상 도움이 되셨다면 화면 아래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세요. 눈 건강, 결막이완증 예방과 관리처럼 작은 습관 하나가 삶과 시야를 지켜줍니다. 더 많은 건강 정보와 눈을 지키는 실천 팁을 놓치고 싶지 않다면 지금 바로 구독과 알림 설정을 해주세요. 그리고 댓글로 알려주세요. 오늘부터 실천할 작은 눈 건강 습관 하나를 적어주시면 같이 공유하고 서로 응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한 번의 클릭과 한 줄 댓글이 누군가의 눈 건강을 지키는 첫 걸음이 될 수 있습니다.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 구독, 댓글 잊지 말고 눌러주세요. 당신의 눈과 삶을 지키는 작은 선택, 지금 시작해보세요.